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탱크의 주제 우왕좌왕 교육부. 결국에는 박순애 장관 얘기가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다뤄볼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박순애 장관은 내일까지는 아무튼 두문불출할 예정이고 언론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순애 장관이 물러나면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드렸었죠. 근데 9일에 제가 지금 관련된 보도가 제 손에 좀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9일에 지금 정책 발표 내일이잖아요. 내일 아마 등장해야 되는 일정이 있는 걸로 오늘 그래요. 교육부 교육부 관련된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어서 그때 나오지 않겠는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니 뭐 오늘 사퇴할 뜻은 이제 사퇴할 뜻이라는 거고 아직 사퇴는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사퇴한다고 봐요. 교육이 전에 자진 사퇴 가능성이라서 내일 안 나오면 오늘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네. 만 5세 취향 연령 현안 조사한 그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가시죠. 더 보여주시면 네. 자 이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시면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17.4잖아요. 그죠? 자, 박순애를 이번 주까지 고집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7.4는 아니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19가 된다. 그러면은 이은영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탄핵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공세가 되고 또 미디어에서 또 앞서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더 골치 아픈데 한 2주 더 지나면 또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이건 더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은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7.4. 자,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현안 두 개를 더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현안 두 개를 더 보여주시면 네. 이 조사를 아까 이 소장님께서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냥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이 잘한 결정이다 21.2. 요 앞에 그래프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만남 불발이잖아요.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했다가 26밖에 안 되고 자, 부적절이 60.3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되면 국민들도 이해할 거예요. 국민들도 참아줄 거예요. 견디긴 쉽지 않지만 지지율이 높으면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계속 지지율 이야기했던 게 자, 부인의 논문하고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까지도 대통령 꼼짝 안 해. 근데 지금 만 5세 취향 연령이 이거는 엄마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17.4가 됐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박순애 장관을 이번 주 계속 고집을 하면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니까 오늘 사퇴하는 거죠. 외고 얘기도 저희가 잠깐 해볼 건데 외고 폐지 얘기는 이게 왜 나온 거라고 해요, 이게? 일단은 이제 외고 폐지가 그 특수목적고에서 이제 그 좋은 학교 가는데 저게 징검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것 때문에 사교육의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졌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없애가지고 그 좀 제도가 이제 그러면 이 방향으로 교육이라는 게 100년지 대계잖아요. 그래서 외고 폐지가 그럼 진짜 확실하게 없어지면 뭐 이제 부모들이 교육을 아이들을 어떻게 시킬지 또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외국어를 보내겠다, 어디 외국인 학교를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저걸 다시 원대 복귀를 시킨다라고 하면 교육 현장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죠. 그 교육부는 저걸 한 번에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은 저 정책에 따라서 거의 3, 4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꺼내면 안 될 이야기고 그 앞에 관련한 여러 현안들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보면 그 부정의 강도가 저보다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앞에 현안들보다는. 네네네. 낸시 펠로시 여사도 빅데이터로 보면 거의 부정이 80% 후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래서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자진 사퇴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국민의 그 목소리를 반영한 건지 반영하지 않은 건지 입장이 되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경질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자신을 경질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잘못을 한 그 비서실 참모나 그다음에 이제 장관을 경질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왔던 뭐 대통령의 실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본 적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경질하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질해버리면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부담일 거라는 생각, 뭐 편드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전문가인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조금 미스였다 이렇게 또 대통령이 판단하겠죠.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대통령은 지금 뭐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6명 있고 또 이상민 장관도 서울대 법대 중앙고 후배고 지금 한동훈 장관도 서울대 법대고 서울대 법대니까 다 서울대가 수두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서울대로 서울대면 우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경제학 회계학 전공하고 서울대 회계학은 없어요. 회계학 과목이 있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서울대라는 거 다 덮었어. 그리고 박순애도 서울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러면 박순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여전히 최고 전문가야.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최고 전문가인데 박순애 사회부 총리금 교육부 장관은 약간의 미스로 인해서 경질과 사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예. 자꾸 이제 저를 그 레이저를 쏘는 우리 정영록 기자 빨리 네. SNS 반응도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이제 박순애 장관과 관련된 거 정리한 거 있죠? 아, 네. 우선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네네. 저희 자료에서 제시됐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박순애 장관이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7월 4주차까지 40%대를 보이던 가정주부층 지지율이 이번에 32%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학제 개편 이슈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민심이 이 정도면 정부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러다 우영우 시청률과 지지율이 맞먹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의견 중에는 김영미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영민 누나요? 네네. 후보 땐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됐으니 후보 때만큼 민감하지는 않겠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국힘당이 지지율에 신경 쓰는 것만큼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근데 말씀하세요. 지금 만 5세가 그 조기 입학이 좀 영향을 크게 줬다라는 게 그 지난 갤럽 조사 그 전주랑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 그다음에 30대 주부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딱 그게 만 5세 조기 입학에 반발을 한 층이 딱 지지율을 지금 4% 포인트 가량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역이랑 그 세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TK랑 70대 정도까지는 네.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고 하나 지난주 금요일 조사 보면 이미 TK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70대 빼고는 지금 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TK 반응과 PK 민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TK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권 교체됐을 때의 반응이 뭐냐. 대구 경북 반응이 네. 와 이리 좋노 음. 그랬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을 가보잖아요. 와이라노입니까? 그거 하시려고 그랬죠. 벌써 퍼졌어요 이게. 와이라노 와 이래요. 근데 TK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가보면 네. 얼마나 그 자갈치 시장도 다녀갔었던 윤석열 네네네. 대통령이에요 후보 예, 시절에. 근데 예. 지금 자갈치 시장 반응은 와그라노? 마 치아프라. 아, 그건 좀 마 다르군요. 치아프라. 네네네네. 그건 뭐냐면 자 이런 걸 대통령이 못 들었을까? 저는 절대 못 듣지 않았다고 봐요. 네네. 들었어. 우리 방송도 봐. 우리 방송도 봐요. 네네. 스픽스도 다시 보기로 제가 볼 땐 본다고 봐요. 이슈 탱크.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신문도 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검색해 보겠지.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문자를 엄지척 보내려고 그래도 뭐 인터넷 또 신문 뭐 네이버 신문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가 숱하게 들어갔는데도 대통령은 다 뭐 팬들은 그런 거다. 팬들은 환호를 보내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뭐 마땅치 않은 게 있으면 이렇게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게 팬이다. 네. 아, 이거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다 보고가 되잖아요. 그럼요. 보고되고 대통령도 그 반응 그 이제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반응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뭔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그 뭔가 전달을 할 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실은 국정원에서도 보고가 들어가고요. 네. 경찰에서도 보고가 들어가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도 여론조사 전방위로 다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심 동향이라는 거를 국정원과 경찰에서 이미 다 올리고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보고 판단, 뭐 얘기할 때 그냥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자료로 다 보고하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온도로 이제 참모들이 전달하는지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지금 박순애 장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인적쇄신은 박순애 장관으로 이제 선을 긋는 모양새로 이번 주엔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왜냐하면 이미 주말에 참모를 독려하겠다는 메시지 하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저기 우리 국민 좀 거론하긴 했지만 인적쇄신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적쇄신은 안 바뀌는 거죠. 바뀌지도 안 그냥 바뀌어요. 넘어가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게 자, 참모를 독려한다는 이야기는 참모들이 지쳐있다. 내가 더 독려하겠다. 이 이야기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 지난 대선 검찰총장에서 물러날 무렵에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TK 출신이에요. 네네. 영남대 출신이고 TK 출신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참모 바꾼다고 달라지나? 참모 바꾸면 그 사람들도 와서 언론 의식하고 동료들 의식하다 보면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순애 장관도 그렇고 검사 출신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탁이겠죠. 직접 발탁을 했겠죠. 그러면 간접 발탁된 나머지 장관들은 누가 주로 추천했겠어요? 윤핵관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윤핵관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거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를 끌어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이 지지율도 다 바뀌고 국민들도 누가 진실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앵커님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네네. 지지율 이렇게 낮았고 방안도 다 제시를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배 소장님은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안 바꾼다. 그리고 네. 보니까 실제로 안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언론이 아마 언론도 지금 다 예측을 했거든요. 어제 상황으로는 안 바꾼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외적에서 뭔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기사화가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적 채용 플러스 사적 발주들이 지난주 말미에 좀 나왔는데 이게 좀 계속 후속 취재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한 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아마 다음 주에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대통령의 그 출근길 문답에서도 언론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되고 언론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론이 어떤 그 단독 보도들을 내는지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거가 계속 나오면 대통령이 고집 부릴 수 없어요. 제가 자, 이 말씀은 짧게만 드릴게요. 네네.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짧게 예. 뭐냐면 참 이현영 소장님은 이제 예. 사적 채용, 사적 발주 이 부분 수사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개별적인 수사에는 관여를 못하지만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수사 관련된 건 진척 안 하겠어요? 또 발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8월 말 9월 초가 되면 수사 무대기가 될 거예요. 무더기가 아니라 무대기가 돼요. 그러면 이걸 양쪽을 언론이라는 게 진보 중도 언론만 있는 게 보수 언론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9월 초중순 10월 지나면서 이 수사 정치 난장판이 되면서 서로 간에 윤명 대첩 3라운드가 될 거예요. 3라운드가 될 거라고 거의 이제 강대 강으로 치닫는 그렇죠. 전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 기사 소개하고 갈까요? 정은욱 기자가 준비했죠. 이것도 뭐 사실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조선일보 사회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교육장관 보좌관에 이어 고용장관 보좌관에도 권성동 보좌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임보좌관을 지냈던 서상조 씨가 임명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에도 권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임명으로 주변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 챙길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일종의 정치적 농공 행상은 어느 정권에 다 있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라서 이것도 지지율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계속 지금 아이고.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런 내용들이 이제 그 내부 관계자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공무원들 사회에서만 알 수 있는 그쵸. 얘기거든요. 근데 저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이건 이제 내부가 지금 이제 이미 균열이 가서 이제 붕괴되고 있다라는 전조 현상들인 거죠. 예, 그리고 내부에서 뭐,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정권 100일 안 됐습니다만 모든 부처의 장관이 다 임명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 그렇죠. 장관은 임명도 안 됐어요. 검찰총장도. 그렇죠. 검찰총장도 임명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임기 초반은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있어야 뭐 지시를 받고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업무 보고가 보건복지부랑 공정거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 보고야 네네 뭐 차관이 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건 네.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로 좀 구멍이 나 있다라는 느낌을 공무원들조차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보들이 또 잇따를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언론들의 보도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